안녕하세요, 레이저스입니다. 지난번에 그 파이버 레이저 마킹기 20W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음향이 안 좋은 관계로 좀 불편해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파이버 레이저 마킹기라고 하면 금속에다가 주로 마킹을 하는 레이저죠. 그리고 비금속, 일부 플라스틱도 각인이 가능한 레이저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레이저는 파이버 레이저 FM20D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레이저스의 테스트룸이고요. 파이버 레이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CO2 레이저, 파이버 레이저 배 같습니다. 굉장히 세죠. UV 레이저입니다. UV 레이저 5W, 10W가 있고요. 요 옆에 있는 게 오늘 설명드릴 파이버 레이저 FM20D 모델입니다. FM20D 모델이고요. 이쪽에 있는 건 파이버 레이저 FM30D, 30W 모델이라는 겁니다. 여기 50W 모델이 있네요. 여기 있는 레이저는 파이버 레이저인데 모파 레이저라고 합니다. M 타입 레이저라고도 하는데 파이버 레이저의 쇼펄스와 롱펄스를 넘나들면서 마킹을 할 수 있는 약간 스페셜한 레이저죠. 그리고 회전하면서 전구를 마킹하는 레이저도 있고요. 대면적을 마킹하는 겁니다. 저 축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마킹을 해요. 네, 오늘 설명드린 건 아까 말씀드린 FM20D 모델 20W 모델입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모델이기도 해요. 100W도 가끔 나가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30W나 밑에 있는 50W들도 가격이 워낙 싸니까 많이 싸졌으니까 요즘에는 많이들 찾으세요. 그러면 이제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버 레이저 마킹기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가격입니다. 이 파이버 레이저 마킹기가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싸지긴 했죠. 예전에 제가 처음에 영업을 할 때는 파이버 레이저 마킹기가 4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400만 원이나 400만 원 미만대로 내려갔죠.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파이버 레이저 마킹기 비싼 거를 굳이 구매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자동화에 장착이 되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스탠드얼론 타입으로 사용하실 계획이시라면 첫 번째 가격을 먼저 따져보십시오. 어느 업체가 가격이 가장 좋은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회사의 규모도 보셔야죠. 회사의 인원도 보시고 회사의 그 AS 체계도 보시고 AS가 잘 될 회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버 레이저는 기본적으로 금속에 가장 마킹을 잘할 수 있는 레이저입니다. 이것보다 금속의 각인을 잘할 수 있는 레이저는 현재는 없습니다. 모든 금속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 철, 카본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 신주동, 금, 은 이런 것들이죠. 티타늄, 텅스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킹이 잘 됩니다. 플라스틱 계열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BS, PP, PVC 이런 계열 잘 되고요. PE, 일부 PE 잘 되고 잘 안 되는 플라스틱 재질은 어떤 거냐면 일단 연질입니다. 락앤락 뚜껑 같은 연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투명한 거는 PC 계열들은 마킹이 되는데 아크릴 같은 거는 마킹이, 특히 유리 같은 거는 마킹이 안 되죠. 투명한 거는 마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킹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글자의 높이가 5mm고 길이가 50mm였을 때 각인 속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립니다. 잠깐 비디오를 보실까요? 그럼 마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하고 네, 이렇게 각인이 1, 2초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레이저 마킹이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냐고 문의를 하시면은 저는 뭐 5mm 곱하기 50mm 정도의 1, 2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상은 있습니다. 만약에 깊게 마킹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속도를 좀 낮춰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속도가 좀 느리게 각인을 해야 됩니다. 조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작업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영역이라고 하면은 글자가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이제 물체가 막 이만하게 크다, 뭐 작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글자가 들어가는 사이즈, 글자가 들어가는 사이즈가 렌즈별로 달라요. 만약에 50 곱하기 50도 있고요. 70 곱하기 70, 110 곱하기 110, 150, 75, 200, 250, 300, 400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렌즈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110 곱하기 110이 있습니다. 이 밑변이 110이라는 얘기입니다. 레이저는 이렇게 사각 뿔 형태로 레이저가 나옵니다. 이게 110 곱하기 110의 포커스 길이였고요. 다음 150 곱하기 150, 175 곱하기 175. 포커스가 점점 길어지고 있죠. 이게 175라는 200 곱하기 200의 포커스 거리고요. 250 곱하기 250의 포커스 거리입니다. 300 곱하기 300의 포커스 거리죠. 포커스가 300 곱하기 300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작업 영역은 이렇게 있는데 그럼 20W를 사용해야 되나요? 30W를 사용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는 50W를 사용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W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렌즈는 110하고 150이에요. 가끔 175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200 곱하기 200 영역을 마킹을 하신다면 저는 20W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30W 이상을 쓰시라고 권해드리거든요. 그리고 300 곱하기 300을 쓰셔야 되는
된다면 30W도 아니고 50W를 쓰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 이상이 넘는 사이즈는 100W 이상을 쓰시라고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게 제일 안전하게 각인하실 수 있는 와트별 각인 영역이고요. 가까스로 각인을 하는 것보다 적정한 걸 권해드려서 거기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이 돼서 20W에서는 150mm까지 쓰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각인 깊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각인기는 와트수별로 각인 깊이가 차이가 있는데요. 20W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W는 한번 그 금속에 싹 지나갔을 때 0.08 정도 각인 깊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중에 레이저 각인기를 가지고 20W를 가지고 금형 조각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깊이를 0.3이나 0.5를 넣으시냐면요, 속도를 좀 낮춰가지고 수십 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금형 조각을 할 수 있게 금형에 맞는 깊이가 나오게 되죠. 0.3에서 0.5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각인 깊이를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반복 작업을 할 경우에 지그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주 단순한 제품이라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된 가대를 드려요. 그러면 노브 볼트도 드리거든요.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 여기다도 고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기역자나 니은자를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제품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올려놓고 반복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 작업을 하실 때 풋스위치를 드려요. 이렇게 풋스위치를 드리니까요, 이렇게 풋스위치를 밟아가면서 반복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유럽산과 중국산 발진기, 레이저 발진기 중에서 어느 거를 써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경우에 저의 답은 간단합니다.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결과는 그리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장률도 두 개 다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거를 선택하셔서 써야 될지는 잘 아시겠죠. 레이저 빔이 위험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레이저가 나올 때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저 빔이 실제로 나올 때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M20D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랍이 있고요. 여기 PC를 넣을 수 있는 룸이 있고 여기 버튼이 있는데요. 파워 버튼, 레이저 버튼, 펜 버튼. 레이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사실은 이렇게 손을 넣어도 손에 느낌은 없습니다. CO2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겁죠. 근데 이건 CO2 레이저랑 파장이 다른 레이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에 피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초점을 어떻게 맞추는지를 문의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레드 포인트가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오면 이 위에 손잡이를 돌려서 두 점을 한 점으로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커스가 딱 맞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런 물체가 더 높이가 높은 물체가 들어왔을 때 다시 두 점이 되죠. 그러면 이 손잡이를 돌리셔가지고 다시 초점을 두 점을 한 점으로만 맞춰주시면 포커스가 딱 맞은 겁니다. 이게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죠. 파이버 레이저 마킹기로 컬러 마킹을 할 수 있는지를 많이 문의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레이저든 간에 컬러를 낸다는 건, 모든 소재의 컬러를 낸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파이버 레이저의 그 모파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레스에만 컬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컬러를 낼 때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컬러를 낼 수 있는데요. 이 컬러가 완전 원색이 아니고요, 파스텔 톤으로 나옵니다. 근데 또 오래 지속 가능하진 않은 것 같아요. 피에 좀 약해서 변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컬러 마킹을 하실 경우에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파이버 레이저에서는 컬러 마킹이 되질 않고요, 가격이 좀 높은 모파 레이저에서만 컬러 마킹이 가능합니다. FM20D의 유지 관리 포인트는 어디가 있나요? 라고 문의하시는데요. 사실 FM20D는 딱히 소모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 해줘야 될 부분들은 이 렌즈인데요,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쉽게 이렇게 돌려서 빼신 다음에 이 렌즈를 알코올이 묻은 솜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오염이 돼 있다면 말이죠. 오염이 안 돼 있으면 닦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그 레드 포인트가 나갈 때가 있거든요. 이 레드 포인트는 2만 원밖에 안 합니다. 2만 원밖에 안 하니까 이런 레드 포인트는 저희가 나중에 보내드릴 때도 있고요. 2만 원짜리 레드 포인터가 가끔 이제 걔는 수명이 있어요. 언젠가는 나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걸 두 개를 달아놨어요. 하나가 망가지면 다른 하나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레이저를 선택할 때 한 가지
그 주의하셔야 될 점은 시중에 그 파이버 레이저 시바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바트는 사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판매를 안 하거든요, 잘. 그래서 아, 그래도 아직까지 판매를 하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떤 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시바트를 쓰고 계신데 파워가 너무 약하다. 저희 이 시바트하고 그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저희 이 시바트하고 그 시바트를 바꿔드렸어요. 바꿔드려서 그 기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파워가 너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물을 까봤더니 10와트가 아니고 4와트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저를 사실 때는 10와트인지 4와트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10와트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만약에 10와트, 정말 10와트라면은 쓸만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4와트라면 파워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10와트인지 4와트인지 잘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버 레이저 마킹기 사용이 쉬운지, 사용하다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쉽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설치해드리고 교육해드리고 오는 게 있고요. 또 저희가 잘 만들어 놓은 동영상 매뉴얼을 이제 기계를 보낼 때 같이 보내서 고객이 스스로 그 설치하시고, 사실 설치할 게 별로 없어요. 코드 하나만 꽂으면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동영상 매뉴얼을 보시고 따라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동영상 매뉴얼을 보고 따라 하시면 가격이 훨씬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1000대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 1000대 중에서 80% 정도가 DIY, 다이 상품으로 나가고 있어요. 고객께서 직접 동영상을 보시고 사용법을 익히시고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가 직접 가서 설치해드리고 교육해드리고 오신 분들이 전화를 더 많이 하세요. 원래는 그냥 다이 상품으로 동영상 매뉴얼 이거 보시면 됩니다 라고 그 보내드린 분들께서 전화를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오히려 전화가 더 없어요. 그럼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원격 프로그램으로 다 원격 접속을 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다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문제가 있을 때 원격으로 진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원격으로 진단을 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문제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레이저스의 파이버 레이저 마킹기 FM20D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었고요. 다음 유튜브 촬영 때는 CO2 레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